준본을 앞둔 어느 초가을 날, 제작진은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남자를 찾아 헤매던 바로 그때. 저기 비치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남자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머리 위로 솟은 깃털과 무명 바지 저고리 덕분에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참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는가 싶더니 기묘한 자세를 취하는 남자. 이건 설마 사마귀 건법? 어기야 뛰어차 어기야 뛰어하기 저는 어디더던다. 그 자세로 그대로 노래를 시작하더니 덩실덩실 박자까지 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느닷없이 옷을 벗어젖히는데요.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훌훌.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지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세찬 계곡물에 입수. 하는가 싶더니 미끄럼을 타듯 물살을 따라 계곡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물 안 차가우세요? 지금 이 날씨 좀 추운데. 별로 안 차워요. 그래 안 차워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몸을 씻고 뭐 마음도 깨끗해지고 좋아요. 선득한 계곡물에 또 한 번 가부좌를 틀고 앉은 남자. 하지만 미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를 한참. 계곡을 나온 남자는 바지 저고리를 챙겨 입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앉는가 싶더니 다시 피리를 꺼내드는데요. 이 소리는 또 뭔가요? 놀랍게도 남자의 피리 소리에 응답하듯 당나귀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피리만 불면 달려온다는 당나귀. 당나귀는 왜 타고 다니세요? 유유자적, 안빈 낙고, 쫓든 욕망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 사부 마무리 다 보입니다. 사물의 속성이. 왜 머리는 이렇게 양갈래로 하신 거예요? 이게 뒤에 뭐 안 보여요? 뒤에요? 뒤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눈이 어둡구나. 둥근 원, 보름달처럼 또 광대 있잖아요. 네, 이런 후광이 보인다고요? 머리카락을 딱 하면 그게 딱 강력해져, 그 빛이. 말인즉슨 양갈래로 따은 머리도 다 광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얘기를 나눌수록 알쏭달쏭한 이 남자. 좀 더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당도한 곳은 한눈에 봐도 아늑하게 자리 잡은 흙벽집. 여기가 남자의 집인 걸까요? 아 선생님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예. 이거 내가 옛날 지은 집이. 아 이거 직접 지으셨어요? 25년 전에 나무하고 이제 황토 이렇게 바르고 한옥이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설계하고 지어서일까. 나이를 참 잘 먹은 집이 되었습니다. 전통 흙벽집에 대한 남자의 진념은 집안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넓지도 높지도 않지만 남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라네요. 되게 집이 아담하니. 그 한옥은 천장이 그렇게 안 높아요. 이것도 좀 더 낮춰야 되는데 네. 천장이 높아버리면 기가 다 빠져나와 버려. 넓이에 비해서 그 조화를 잘 맞춰야 돼. 창 크기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조절해야 집안이 아늑해. 천장부터 문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답니다. 얼마 전 편리하게 개조했다는 주방.
그런데 남자가 밥그릇에 뭔가를 퍼담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현미, 쌀, 가루. 현미를 빻은 가루로 뭘 하려나 했더니 순식간에 상을 차려 나옵니다. 단출한 밥상이네요. 그나저나 밥도 안 짓고 반찬만 먹을 참인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반죽을 밥처럼 떠먹는 남자. 놀랍게도 현미 가루를 물에 갠 것이 남자의 밥이라는데요. 현미가루가 껄끄러운데 식사는 괜찮으세요? 30대 후반부터 했어요. 현미 가루를 주식으로 삼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어. 어릴 때부터. 45살 때까지 밥 먹고 속이 편해 본 적이 없어. 소화력이 너무 안 돼. 소화를 못 시켰어요. 늘 누워있어 피곤해갖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안 댕겨본 데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남자가 찾아낸 또 하나의 섭생법이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하세요? 매번? 이렇게 해서 한 끼만 먹어요. 하루에 한 끼요? 예. 현미가루로 일일 일식을 한다고요? 골고루 아무거나 잘 먹으면 죽는 거야. 그 아주 잘못된 상식이. 자기 몸에 맞는 것만 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으면 돼. 세 끼를 사람이 챙겨 먹으면 기운이 하루 종일 위장에 머물러요. 그러면 머리에서 에너지가 올라가. 그럼 하루 종일 멍하게 살아야 돼. 정신이 맑을 리가 없어요. 30년간 자신만의 건강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남자.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불 위에 뭔가를 올립니다. 일일 일식 후에 빼놓을 수 없다는 이 과정. 대체 어떤 걸까요? 엄체질은 몸이 찬 사람들은 이게 소화력이 약해요. 그래 밥을 먹고 난 후에 따뜻한 돌을 배에 대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속이 편안해. 수건을 뚫뚫 감아가 배에 이렇게 대면 돼. 이렇게 누워가. 항상 배만 떴다게 해주면 병은 안 생긴다. 뜨겁게 데운 돌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그런데 그때 좀 따뜻해. 나가야 돼요? 느닷없이 축객령이 떨어졌습니다. 점심 먹고는 무조건 자야 돼. 바로. 자, 뵙겠습니다. 좀 따뜻해. 제작진까지 물리치고 시작된 낮잠. 이게 바로 남자의 철칙이라네요. 세 시간 후 느긋하게 낮잠을 즐긴 남자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네, 주무셨어요? 네. 이 낮잠을 안 자면은 네. 너무 힘들어. 이게 낮잠을 자고 나면 오후에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거야. 낮잠. 낮잠을 자면 제가 일식을 하고 낮잠을 자면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낮잠을 자면 그 사회는 훨씬 더 행복해지고 네.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능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야. 낮잠 한숨 자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 전체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 낮잠 자자고. 남자가 집을 나섰습니다. 또 어딜 가려는 걸까요? 저 좋은 거 있네. 맛있는 거. 한번 가봅시다. 무성한 숲을 사이로 얼굴을 내민 것은 바로 가을 홍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죠. 지체를 내리고 먹을 거야, 가을에는. 풍요 있게죠. 와. 제철 과일만큼은 꼭 챙겨 먹는다는 남자.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물을 안 먹는 대신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게 과일도 수분이 80% 이상. 물 많이 먹으면 소액이 90% 돼. 그러면 물살인 사람은 메가리가 서 비리비리해. 이런 이치를 알면은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고
폼나게 살다가 나는 간다 하고 혼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해야 멋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물을 마시지 않고 과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역시 그만의 섭생법이라네요. 그날 저녁. 남자가 분주해졌습니다. 뭘 하려는지 준비물이 많습니다. 전등에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 천장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난데없이 천장에 신문지를 붙입니다. 신문지를 늘어뜨린 채로 TV를 시청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TV 보겠다면 옆 불빛차가 옆 TV 빛하고 부딪혀갖고 네. TV 빛이 죽어요. 얘한테 올 때는 많이 약해가 와. 그러면 덜 힘들어요. 형광등 불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 피하는 것도 남자의 생활 습관이라네요. 그런데 깊은 밤 남자가 잠옷이 아닌 모시적삼에 깃털 달린 관까지 갖춰 쓰기 시작합니다. 손에 든 건 카세트 같은데요? 이 밤에 뭘 하려는 걸까요? 마당 한쪽에 카세트를 놓더니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요. 민요에 맞춰 덩실덩실. 아, 이건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아닌 밤중에 춤인가요? 거기야 디어차 거기야 디어하기였자 면모니 가잔다. 아니, 선생님, 지금 춤추시는 거예요? 천마무. 천마무? 춤이죠. 천마무. 마음을 닦는 춤. 천맘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또한 남자의 철칙이라는데요. 우리는 des으면 흥을 일으켜서 어두운 에너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어두운 에너지를. 네네. 그걸 못하니까 쌓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고안해낸 거예요? 위대한 도산이 됐지. 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누가 하겠어.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듯한 남자. 대체 그는 왜 이토록 건강에 집착하는 걸까? 충농증도 있었고 당뇨병도 있었고 뇌 기능이 쪼그라들어갖고 눈벌이하고 뇌하고 분리돼갖고 흔들지 못해 아파갖고 그때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살려낼 것인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병석에 누워 지냈다는 남자. 병원을 전전했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오게 된 고향의 산.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남자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아기 엄마는 산골에 쉴 때 애들은 싫대. 산골에 도시가 좋대. 근데 선생님은 왜 혼자 여기 계세요? 산이 너무 좋으니까. 아, 산속에 어릴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편안해. 좋아. 그게 자연하고 교감이 되는 거야. 산이 좋아 산에 산다는 남자. 그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남자는 대체 무엇에 이토록 집중하는 걸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중이에요.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이나 한이나 병이 나고 난 후에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술들은 애초에 병이 안 나게 한다. 인체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 맞춰서 생활하고 관리하면은 애초에 병이 안 난다. 현미를 빻은 가루로 일일 일식하고 물이 아닌 과일로 수분을 섭취하며 낮잠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건강법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 이 고집스러운 방법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현미, 이것이
혈관성 질환인 당뇨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걷기 운동을 자주 해서 면역력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역시 당뇨병과 또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로서 또 수분을 섭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물을 보충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물을 1.6리터 정도 충분하게 드셔두시는 것이 더 건강에는 좋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생활 습관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건강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평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바로 평소에 즐겨 쓰는 깃털 장식관인데요. 깃털도 관도 여러 개네요. 이거는 뭐 하시려고요? 관 만들어, 조관 만들어. 사용되는 깃털이 따로 있어요? 당연히 있지. 어떤 깃털들을 사용해요? 봉황새. 네? 이게 봉황새 깃털이라고요? 공항이 오린 것 같은데. 너는 봉황이야. 봉황새 아니면 어째 조관만 더 쓰겠노. 이게 쓰면은 귀가 쫙 생기 되게 아름다워요. 선생님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시면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산책. 마을 산책이요? 산책. 예, 산책 중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산을 둘러보고 예, 밭도 둘러보고 두루두루 둘러보는 거예요. 마하탐야 바람이 마하바. 하염없이 산중을 달리던 남자가 갑자기 어딘가에 멈춰 서는데요. 당나귀도 세워두고 길도 없는 오르막을 오릅니다. 뭔가 찾는 거라도 있는 걸까? 한참을 헤매는가 싶던 그때 이게 많이 달려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와, 저거 좋다. 남자가 원하던 걸 찾은 모양입니다. 뭔가 열매가 보이긴 하는데요. 대체 뭘까요? 와, 야, 품질 진짜 좋다 이거. 원래는 하여튼간에 돌배가 대풍이야. 돌배요? 어. 지금 그게 뭐 돌배예요? 돌배. 배는 배인데 산에 사는데 아, 이걸 왜 주우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 이게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제철을 맞은 돌배는 작고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남자의 가을 보약이라네요. 색깔로 그렇죠. 맛은 과연 어떨까요? 쓰고 달아요. 약이에요. 먹어요. 기침해서 천식이 좋고 나무마다 맛이 다 뚝뚝 틀려. 이게. 신데요? 예. 이 신데 조금 며칠 놔두면 아주 달아져요. 먹어봐. 길동무가 되어주는 당나귀에게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가득 단 돌배를 안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집 근처 농장인데요. 당나귀. 당나귀가 또 있었군요. 당나귀를 타고 산을 누비는 게 좋아 한 마리, 두 마리 데려온 것이 연이 되어 어느새 대식구가 됐습니다. 남자는 동물을 돌보는 것도 참 좋아한다는데요. 당나귀, 닭, 돼지, 젖소까지 남자는 이렇게 많은 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돼지가 예쁘죠? 귀여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아주 행복하게 해야 돼. 아, 그래요? 동물이 기뻐하면 그 기쁜 파동이 내들어와. 마음으로 하나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 파동이 내는데 와. 나를 행복하는 게 하게 하는 거는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이다. 행복을 느끼고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그만의 수행인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반갑네. 신발 벗고 들어서. 아니 누구세요? 아, 우리 아줌마.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경신 수련하고. 무슨 수련도 같이 하시나 봐요. 해야죠. 안 들고는 해야지, 안 죽으려면. 아니, 선생님 머리 모양도 좀 특이하게 하셨네요. 아, 예. 이 파워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 따오면은.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도사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오늘은 2달에 한 번씩 있는 수련의 날. 한 방법은 내일 경신이면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눈 감고 잠 안 자려고 버티기만 하면 돼.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돼. 네? 잠 안 자는 수련이라고요? 원래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과 육신을 분리해요. 육신은 깊이 재우고 의식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그 능력들이, 무한 능력들이 개발이 돼요. 그럼 애들이 이걸 하면 머리가 천재가 돼요. 노인애들이 이거 하면 치매 절대로 안 걸려요.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 뒤 눈을 감은 채 잠들지 않는 것이 남자만의 수련법이라는데요. 과연 수마를 떨쳐내고 버틸 수 있을까? 아이고, 잠드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다. 깨서. 정신 바짝 차려. 정신 차려. 아유, 천천히 할수 있어. 네, 했는데. 순식간에 포기 선언 속출. 예, 고생했니? 맛있네. 오늘의 수련은 이걸로 끝인가 본데요. 모두 돌아가고 홀로 된 남자는 놀랍게도 다시 수련을 이어갑니다. 좀 어떤 능력이 좀 생겨요? 능력이 많이 생기. 뇌가 개발되기 때문에 강력한 초능력이 생겨요. 잠을 안 자면 초능력이 생긴다? 사람은 각자 다른데 타심통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투시, 천장을 투시해갖고 바깥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찰력, 깊은 통찰력. 이거 최고의 이제 수준인데 환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깊이 들었다 안 들었다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날 밤 또 다른 손님들이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마주 앉았는데요. 아무 말 없이 손님의 얼굴을 응시하는 남자. 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육안을 대충 관찰해갖고 몸 전체의 그 힘, 그걸 보면은 이분은 체질이 음체질해갖고 네. 예, 체기가 있어갖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고. 잠을 못 잔 지가 거의 한 보름 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돼가거든요. 낮에는 정말 흐리멍텅하게 지금 있고 대단하시네. 정확하게 정말 알아봐 주시네. 예. 정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걸까? 이분은 양체질을 갖고 너무 피곤한 거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써서 피곤한 거지 몸 기능이 약해가 피곤한 건 아니에요. 일을 무리해서 늘 피곤한 건데 그럼 그렇지만 무리만 안 하면 피곤한 일 없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이야,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니까. 정말 수련을 통해 이 같은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일까? 그런 능력들을 정말 얻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조금만 경신을 조금 하면 그런 것들 자기 안에 갖고 있던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생님은 또 계속 수련을 또 하고 계시는 거고요. 계속 해놔야지. 이건 끝이 없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끝없이 확장시켜놓는 거예요. 사랑을. 건강한 심신을 얻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왔다는 남자. 그에겐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나 최소한 한 500년 살고 싶어. 500년. 한 500년.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당신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물으면 전해주는 거. 야, 그런 건 하고 싶어. 남자는 스스로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이라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겠죠?